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화공기사, 화공연력학, 반응운전이죠. 2023년 1회 29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복원한 문제고 기존 문제와 검토해서 반영한 겁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크기가 동일한 3개의 상자 ABC에 상호작용이 없는 입자 10개가 각각 4개, 3개, 3개씩 분포되어 있고 각 상자들은 막혀 있다. 상자들 사이의 경계를 모두 제거하여 입자가 고르게 분포되었다면 통계연력학이죠. 통계연력학은 마이크로스코픽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다루는 수학적으로 다루는 것들은 매크로 서머다이나믹스, 거시적 연력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연력학적인 개념의 엔트로피식을 이용하여 경계를 칸막이를 제거하기 전후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약 얼마인가. 단골 문제죠. 그래서 K는 볼트만 상수이다. 그래서 1번 8.343K, 2번 15.324K, 3번 22.321K, 4번 50.024K.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스코픽, 즉 통계연력학, 미시적 관점에서 푸는 방식과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연력학적 방식, 즉 매크로스코픽 관점에서 한번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가끔씩 볼처만 식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도 나오죠. 뭐에 대해서? for 엔트로피, 그죠? 예전에 한번 출제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엔트로피는 KB, 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볼트만 상수 하첨자 B를 넣습니다.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쌤은 넣습니다. 그래서 KB, ln, 오메가. 그래서 그리스 대문자 오메가죠. 그래서 요게 사지선다로 나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공기사. 그리고 왜 쌤이 B, 하첨자 B를 넣냐 하면 볼트만 상수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기체상수 R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헷갈릴 때가. 그래서 하첨자가 각각 들어갔을 때의 곱이 기체상수다. 기체상수는 하첨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또한 뭐예요? TR, TC는 T 할 때 임계온도와 환산온도를 곱하면 T가 된다. 즉 하첨자들끼리의 곱은 T다. 마찬가지로 압력도 그렇고 부피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어진 문제들은 entropy from microscopic viewpoint라 그래서 뭐 영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statistical entropy, 즉 통계학적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물리학과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다른 말로 미시적 관점에 따른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통계연력학이 마이크로스코픽이고 마이크로스코픽이 미시적 관점 엔트로피예요. 우리는 막 계산해서 풀죠. 그거는 매크로스코픽.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는 KB, ln, 오메가에서 오메가는 뭐예요? 이제 미시적 입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상태들에 분포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 해서 오메가는 어떤 상태들에 대한 그 상태에서의 방법의 수예요. 그래서 빨리 마음에 안 와닿을 텐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10개의 공이 번호가 다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같은 입자라도 기체 분자라도
번호가 다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미시적 관점의 엔트로피, 즉 통계 연력학을 푸실 때는요. 그래서 여기 4개, 3개, 3개가 들어있는데 요 통 하나가 하나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요 통 하나가 또 상태를 의미하고, 그리고 요 통 하나가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때 상태들 할 때 의미가 각각의 이렇게 조건들, 즉 뭐 여기서는 방이죠. 방.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 방에서 제가 번호가 다 있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1, 2, 3, 4도 있고 1, 2, 5, 6, 1, 2, 7, 9 이렇게 공들이 이렇게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상태들, 즉 이 방에 분포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 그래서 무지 많겠죠. 각 방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되고, 절대로 이 입자들은 다 뭐 얘는 N2면 N2, 뭐 아르곤이면 아르곤 다 똑같다 이해하시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번호가 다 적혀 있는 공이다 생각하시고, 요 칸막이를 딱 열어서 요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자유팽창이겠죠. 칸막이를 열면 일을 하지 않죠.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자유팽창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였어요. 요거 지금 문제 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가 KB, LN, 오메가니까 델타 S는 당연히 S2 빼기 S1일 거고요. 그대로 써주면 KB, LN, 오메가 2 빼기 KB, LN, 오메가 1이잖아요. 그래서 LN, 오메가 2 빼기 LN, 오메가 1이니까 분모로 가겠죠. KB는 공통이고요. 그래서 KB는 LN, 오메가 1분의 오메가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스미스 책에서 약간 조금 꼬아놨는데 오메가 1 첫 번째 이 경우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공 4개, 3개, 3개에 번호가 다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 before, after면은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칸막이를 제거했을 때에 오메가 2는 여기서 쌤이 오메가를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요거를 건너뛰었는데요. 요것만 한번 보시면, 그러면 오메가는 뭐다? n 팩토리얼 나누기 방이 3개라면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n3 팩토리얼 다 곱한 거로 나눠주면 되고요. 방이 10개다. 그러면 10번 써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n이 나타내는 거는 전체 입자의 수고요. 이 통계 연력학, 마이크로스코픽 관점에서의 엔트로피 계산할 때는 입자입니다. 입자. 그래서 전체 입자의 수고요. n은 N1, N2, N3는 말 그대로 1, 2, 3 등의 상태들에 분포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되겠죠? 여기 1번 방, 2번 방, 3번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8, 9, 10이면 꼭 8, 9, 10만 들어가리라는 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칸막이가 없지만 상상을 했을 때 이쪽 3개에 8, 9, 10뿐만 아니라 6, 7, 10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칸막이를 제거했지만 꼭 칸막이가 있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거를 적용하면 이 애프터 조건은 10팩토리얼이죠. 입자가 10개였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각 방에는 4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 뭐예요? 3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래서 10팩토리얼은 10에서 1까지 곱하면 되고 4팩토리얼은 4에서 1까지, 3팩토리얼은 3에서 1까지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델타 S는 KB 볼트만 상수의
여기 ln 오메가 1은 1이라 그랬고요. 이거는 픽스드잖아요. 픽스. 그 다음에 오메가 2는 여기 칸막이가 있다고 가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요거의 경우의 수, 그거는 오메가 2죠. 그래서 10 팩토리얼 나누기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그죠? 그래서 이건 계산기로 활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는 ln 4200이 나오고요. 그래서 ln 4200 또 계산기 돌리면 정답 8.343K. 여기서는 쌤은 KB 썼는데 문제에서 K를 썼으니까 8.343K 라고 해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퀵으로 하고 두 개일 때 설명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S는 KB, ln 오메가 암기해라. 그러면 델타 S는 S2 빼기 S1이다. 그래서 KB, ln 오메가 1분의 오메가 2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요거 픽스드 돼 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오메가 1은 1이니까 ln 1은 0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 ln 1은 0이라 굳이 안 써줬어도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KB, ln 그냥 오메가 2 이렇게 써도 되게 무방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메가 2는 이제 이거를 풀었을 때 막 뒤섞일 때인데 이 뒤섞이는 경우의 수가 공식이 입자수 전체를 뭐예요? 이 상태들이 세 가지 상태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상태들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 퍼져 있던 것들을 다시 다시 역으로 요 조건들로 만들어 주기 위한 과정과 역의 관계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통계 연력학 문제 풀 때는 그냥 처음에 픽스드 된 경우의 수 하나, 그 다음에 나중의 경우의 수는 전체 입자 수분의 기존 이 상태들 수 3개잖아요. 그거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가 선생님이 이렇게 점점점 찍었지만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돼서 나온, 즉 이 식은 뭐 깁스도 인발브 됐지만 볼츠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 끝에 나온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는 어렵고요. 우리가 그냥 이 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또는 스미스 책에 있는 게 뭐예요? 이상기체이면서 칸막이가 있고 부피가 서로 같은데 요쪽에는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즉 1몰이죠.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입자가 들어있는데 이 겉에가 단열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단열 팽창인데 칸막이를 갑자기 제거를 하면 쭉 퍼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자유팽창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한 일이 없는 거, 즉 외부에서 일이 없이 그냥 팽창한 거라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게 바로 매크로스코픽 서모다이나믹스예요. 아까 통계 연력학은 마이크로스코픽 서모다이나믹스라고 얘기한다면 요거는 매크로스코픽 다이나믹스예요. 그래서 시험에 요 두 개만 있을 때도 자주 나오니까 쌤이 예시를 한 번 더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화공기사 수준에 맞춰서 좀 설명을 쭉 드리고 있어요. 9급이나 7급, 5급보다는 9급 대상 되겠네요. 자, 델타 U는 내부 에너지는 Q 플러스 W예요. 그죠? 이 조건에서 일단은 쓰면, 근데 단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Q0로 갑니다. 그리고 W는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유팽창. 즉 자유팽창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힘이 전혀 없이 이 부피가 쭉 증가하는 거. 그죠? 요쪽에서 요쪽으로 힘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우리가 힘을 줘야 이게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줘서 어떤 일을 했을 때를 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팽창하기 때문에 즉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9, 7급에서. 그래서 단열이라서 Q는 0, 자유팽창이라 1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상기체라고 주어졌어요. 스미스 책에도 그대로 적혀 있죠. 그러면 델유는 CV 델 T예요. 그죠? 델유는 CV 델 T죠. 오케이? 그런데 Q가 0이고 W가 0이니까 델타 U도 당연히 W죠. 0이죠. 그러면 CV 델 T가 0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CV는 양수니까 델타 T가 무조건 0이어야 되죠. 그래서 등원. 그래서 이거 시험에 무지 나오죠? 그래서 델유는 Q 플러스 W에서 Q가 0이고 W가 0이라서 델유가 0이다. 그럼 어쩌라고? 델유는 CV 델 T니까, 즉 CV 델 T가 0이니까 아이고 등원이네. 그죠? 이렇게 전개를 해서 델타 S는 이상기체일 때의 식 다 알고 있죠? CPLN T1분의 T2 빼기 RLN P1분의 P2. 근데 등원이니까 T1, T2 같으니까 앞부분 0으로 날아가고 마이너스 RLN P1분의 P2인데 이쁘지 않죠? 그래서 이쁘게 이제 바꿔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PV는 NORT고 등원이니까 NRT는 N도 상수고 그죠?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R 상수, T 상수니까 PV는 콘스탄트니까 P와 V는 역수 관계죠. 그래서 P1분의 P2는 V1분의 V2예요. V2분의 V1이에요. 그래서 P1분의 P2 대신에 뭐예요? V2분의 V1을 집어넣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바뀌어줄 수가 있죠. 여기가. 그래서 RLN V1분의 V2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죠? 그 다음 여기서 또 조심하실 게 여기서 V1은 이니셜 조건을 의미하는 거고요. 2는 파이널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RLN 이니셜 조건 부피 그냥 V였죠. V. V1이라고 또 적으니까 헷갈릴 텐데 그냥 입자들 있는 곳은 V였어요. 근데 before after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기체가 다 차 있으니까 EV죠. 그래서 부피 V에서 EV로 바뀐 거죠. 입자들 관점에서는. 그래서 RLN V 이니셜부터 V 파이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입자들이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RLN V분의 EV. 그래서 VV 약분해서 RLN2. 그래서 시험에 이거 주구장창 또 내죠. 그래서 암기하시는 똑똑한 분들도 있죠. 그래서 RLN2. 그래서 이 방식이 전형적인 매크로스코픽, 즉 거시적 관점에서의 연력학인 거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미시적 관점에서도 쌤이 적어놨는데 잘 보십시오. 미시적 관점, 이거는 미시적 관점인데 델S는 KB, LN, 오메가 1분의 오메가 2인데 오메가 1은 무조건 1이라고 얘기했고요. 오메가 2 무조건 1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화공 연력학에서는 오메가 1은 1이에요. 그리고 오메가 2는 스미스 책에서는 뭐라고 언급했냐면 이제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고 했으니까 NA 팩토리얼 적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여기 칸막이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라 그랬죠. 그래서 반반 쪼개져서 2분의 NA 팩토리얼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NA 팩토리얼 요게 곱하기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뭐 스터링 공식이니 어쩌니 해서 쭉 푸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픽으로 풀게끔 잘 안 나와요. 뭐 가끔 7급 물리학 개론에서도 약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는데
우리가 스터링 공식 쓰고 뭐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풀어보면 RLN2 해서 매크로스코픽일 때랑 똑같이 마이크로스코픽, 즉 통계 연력학에서도 값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면요. 여기서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박스가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매크로스코픽 화공 연력학으로 해서 쉽게 RLN2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패턴으로 시험에 잘 낸다는 거 하나. 그 다음 만약에 마이크로스코픽으로 하면 여러 가지 전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낼 확률은 좀 적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방식은 좀 알아놔야 되니까 우리 97급생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화공기사생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RLN2를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오메가2라는 거는 이 가상에 이렇게 파티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NA 팩토리얼 나누기 반으로 쪼개졌다고 생각하면 2분의 NA 팩토리얼 그 다음에 2분의 NA 팩토리얼.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 연력학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약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시험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풀었던 뭐예요? 칸 3개고 이거를 제거했을 때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요런 경우는 또 뭐예요? 특이하게도 매크로스코픽이 아니고 뭐예요? 마이크로스코픽으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양쪽 다 좀 이해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풀어보면 델타 S는 S2 빼기 S1, 그래서 KBLN 오메가 1분의 오메가 2. 그래서 오메가 1은 1이었고요. 오메가 2는 10팩토리얼, 4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죠? 그래서 퐁당 집어넣으면 계산기 써서 8.343 KB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마이크로스코픽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단지 요거 좀 그냥 계산기 두드리는 거는 간단한데 증명하는 거, 아까 쌤이 얘기한 박스 칸막이가 하나일 때 그거는 증명하라고 하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내고 요런 식으로 내겠네요. 통계 연력학. 그죠? 그래서 통계 연력학적 관점에서, 즉 미시적 관점에서의 화공기사 문제 풀어봤고, 이거는 빈출이고요. 자주 나오니까 박스 2개일 때랑 박스 3개, 뭐 박스 4개일 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식만 잘 암기하시고, 이 오메가2, 즉 나중 조건은 전체 입자의 수 팩토리얼 나누기 그 기존에 있던 칸막이 그 방에 있는 입자들의 수로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그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전체적으로 식들을 좀 잘 이용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요. 지금 화공기사 그 선착순 50명 할인 이벤트 중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